아시다시피 반도체가 많이 쓰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가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IoT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율자동차라든지, 각종 스마트 산업이라든지, 웨어러블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4차 산업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산업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산업이 생기면서 반도체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자율자동차를 보더라도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일 때는 반도체 수요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100개 정도 쓰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마 10배 이상 증가할 겁니다. 엄청난 수요죠. 지금도 이제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생산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뭐 IoT, 모든 물건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센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반도체가 여러 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성장한다는 얘기는 그 기업들도 좋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뭐 모든 기업이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 물론 망하는 기업도 있겠죠. 그런 옥석을 잘 가려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산업입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의 어떤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그 파이를 많이 가져갈 겁니다. 예전에 만약에 이제 파이가 100이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150, 200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어떤 마켓쉐어가 늘어나는 거죠.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상향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가끔은 이제 하락할 때도 있겠죠. 등락은 약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우상향, 계속 상향하는 그러한 곡선을 그릴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에 투자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큰 기업들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자본이 투자돼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가 되면 그만큼 어떤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투자가 되면 그 반도체의 어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생기거든요. 가격을 싸게 이제 해가지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투자한다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팹리스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그런 기업이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 파운드리라든지 아니면 TSMC 같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특히나 이제 첨단 공정은 반도체 라인이 지금 풀가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도 소화를 못해요. 워낙 이제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캐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은 일반 기업들이 한 2배 정도 성장률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 정도 앞으로도 매년 성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파운드리가 갑입니다. 생산을 안 해주면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지만 생산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상당히 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될 수 있죠. 만약에 그렇죠. 웨이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재가 있거든요. 이런 소재들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다 그러면은 뭐 갑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소재나 장비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나밖에 없다. 아니면 몇 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갑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독점이나 과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ASML 같은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는 갑입니다. 슈퍼갑입니다. 왜냐하면 그 EUV 장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예요. 노광 장비인데 그게 이제 노광 과정에서 쓰는 장비인데 그 장비는 이제 이 회사밖에 못 만듭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못 만들어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 장비를 공급 안 해주면 삼성 파운드리나 그 다음에 TSMC나 반도체 제조를 못 합니다. 그 칠라는 언더의 공정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신문을 봐도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스마트폰, 그 다음에 또 PC라든지 뭐 가전제품 많이 쓰잖아요. 그 안에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술은 잘 몰라도 이게 뭐다라는 거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도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적인 내용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은 잘 모르더라도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모리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쓰이지만 앞으로 아마 시스템 반도체 쪽이 더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더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해외에서 많이 표준적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에서만 쓰는 그냥 한국적인 용어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은 메모리 시장이 한 28%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한 72% 정도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쪽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은 메모리 쪽이 좀 강자잖아요.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좀 많이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성과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가 시작한 게 채 이제 40년도 안 됐습니다. 83년도에 이제 삼성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자본으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메모리가 더 적합했어요. 그 다음에 공정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강했거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가 바로 이제 메모리였거든요. 메모리는 이제 표준화가 돼 있어요. 생산하기도 쉬운 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메모리 사업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1993년도부터 이제 삼성이 이제 1등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 1위 자리를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 시작을 했을 때 뭐 일본에서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반도체 한국은 안 된다. 여건이 안 되고 뭐 기술도 없죠. 돈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고 경험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고 반도체 생태계도 전혀 없었고 했는데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병철 회장이랑 이건희 삼성 부회장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엄청난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게 아마 그때 선택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제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는 한 나라만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전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경쟁력만 갖춘다면 이게 표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 파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어디나 팔 수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 이상이 돼요. 근데 이제 시스템 쪽은 뭐 3%, 4%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저조한 거죠.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 사업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전은 있는 거죠. 메모리 쪽만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성장한다 그러면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죠. 한국도. 왜냐면 이제 뭐 마켓 쉐어가 얼마 안 되니까 4%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뭐 10%, 20%만 가져간다 그래도 엄청난 시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상당히 밝다고 봅니다. 예,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그 목표가 뭐냐면 2025년까지 자급 반도체 비율을 7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굵기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률이 뭐냐면 지금 중국은 이제 대부분이 다 수입이에요, 반도체를. 그걸 이제 자기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70%까지 25년까지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못 미칩니다. 상당히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팹리스나 이런 쪽을 보시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한 몇천 개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10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시장 점유율 봐도 한국은 팹리스 기업만 따지면 1%밖에 안 되지만 중국은 팹리스 기업들이 한 15%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 다음에 또 메모리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시장이 크진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뭐 거의 뭐 0%인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보시면 중국이 엄청난 그 반도체 장비들을 수입하고 있어요. 해외로부터. 그래서 거의 1, 2위 하고 있습니다. 대만하고 중국이 거의 1, 2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장비를 수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를 많이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낸드 이쪽은 양산을 지금 일부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디램 쪽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막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게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중국이 커질 겁니다. 메모리도. 안심할 수 없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쪽이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SMIC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도 이제 파운드리 넘버 5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EUV 장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엄청난 고가 장비인데 2,0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EUV 장비가 노광 장비입니다. 그 공정 중에 이제 빛을 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가 이제 엄청나게 비쌉니다. EUV 장비를 수입을 못하게 이제 미국에서 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첨단 장비가 아니더라도 20나노 이상의 반도체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 나노라는 건 뭐냐면 1m를 10억 분의 1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1나노가 제일 높은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장만 하더라도 엄청난 마켓 시어가 됩니다. 굳이 뭐 첨단 공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뭐 자급자족 어느 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가 지금 엄청나게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결코 우리나라가 강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그 파운드리 강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TSMC라든지 UMC라는 회사가 있어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수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마켓 시어가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UMC가 한 7% 정도 합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한 60%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팹리스 말고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따지면 뭐 한 70% 가까이 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마켓 시어를 갖고 있죠. 한국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이제 파운드리가 삼성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B 하이텍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SK 하이닉스에서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IC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게 뭐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삼성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마켓 시어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마켓 시어가 한 17%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일본은 예전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19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일본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지금처럼 중국에 때리는 것처럼 이제 제재를 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기업들이 망가졌고요. 하지만 그 소재나 이쪽은 상당히 지금도 강국입니다. 그쪽은 상당히 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차 산업, 앞으로 이제 어느 국가가 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제 중국이 너무 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왜냐면 이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중심이거든요. 반도체가 발전이 없으면 기술 발전이 있어야만 4차 산업이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발전이 없으면 4차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이 상당히 위협을 느낀 거죠.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발전할 수 없도록 이제 제재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EUV 장비라든지 첨단 장비들은 수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첨단 기술들은 수입을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국이 충분한 능력이 되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허용을 한다면 중국이 뭐 반도체 강국이 돼버리면 미국의 어떤 입지가 상당히 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기술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진다라면 앞으로 패권을 중국에 내줄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 20% 정도 이제 반도체 쪽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가 성장을 못하면 한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K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을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만 그렇게 지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반도체 최근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산업은 자본 산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이 많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은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반도체 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장입니다. 그 공장 하나 짓는 데만 해도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아닙니다. 특히나 제조 쪽은 엄청난 자본이 투하되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자본을 투하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잘 되지 않으면 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진짜 자본이 있는 기업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세화 공정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성도 그렇고 이제 TSMC도 그렇고 지금 3나노 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정은 진짜
엄청난 공정이거든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비용을 감당을 못해요. 하다 보니까 일반 반도체 기업들이 아예 포기를 했어요. 더 이상 그 첨단 공정에 진입하지 않겠다. 뭐 파운드리 기업들도 더 이상 10나노 원대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제조 기업들도, IDM 기업들도 거의 포기를 했습니다. 제조 그쪽에 투자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래서 IDM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IDM 기업을 하려면 반도체 제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조 공장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다 보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IDM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팹리스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팹라이트라고 하는데, 그 첨단 공정은 뭐 팹을 건설하지 않고 다른 외주를 줘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IDM이지만 팹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 아닌 그러한 기업들이 주로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나노 이상의 훨씬 더 위에 상위 공정에 대해서 팹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회사들만 지금 IDM 말씀드리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남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죠. 아마 반도체가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기엔 좀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쪽에는 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약자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반도체 굵기라 그래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은 엄청나게 지금 한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모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더 앞서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중국이 이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어느 정도는 쫓아오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좀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뭐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에 반도체 강국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시스템 반도체 쪽은 너무나 마켓시어가 좋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한국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게끔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